아주 뚜렷하진 않고 평면으로 보이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예혜련입니다. 어떤 주제를 궁금해 하시는지 설문을 했는데 발달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제가 발달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발달입니다. 설레고 기쁜 마음보다는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상 신생아는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안심이 되시고 좀 편안하게 육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꼭대기는 눈이 크게 열려져 있어요. 푹신푹신하게 만져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머리뼈들이 조각이 나 있는데 그 조각들이 다 벌어져 있어요. 가장자리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분만 중에 도구를 사용하신 분들, 그 압력에 의해서 머리 모양이 일시적으로 변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컹물컹하게 만져지는 부분들은 2개월, 2, 3개월 정도 안에 가라앉게 됩니다. 아이의 시력은 엄마가 안아줬을 때 엄마 얼굴이 보이는 정도 거리까지 아이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감지를 할 수는 있는데 색깔을 모두 다 알아보지는 못해요. 한 2개월 이후가 되어야 이제 색깔을 다양하게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물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엄마의 눈, 코, 입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볼 수는 없어요. 안구 움직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사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쪽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입체로 보는 입체시 3D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엄마 얼굴이 아주 뚜렷하진 않고 그리고 평면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흑백 대비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따라가는 것은 아직 미숙할 수 있어서 아직 모비를 보기에는 좀 미숙한 상태예요. 모유 수유, 젖병 수유 모두 마찬가지고 양쪽 세상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동자 색깔이 하얗다든지 진동이 막 느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과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청력입니다. 신생아도 출생 직후부터 완전하게 잘 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는 모로반사를 일으키거나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서 나올 때 청력 검사 결과 확인하셔야겠죠. 콧구멍은 사이즈가 너무너무 작아요. 코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후각은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 모유 냄새를 아주 좋아라 한다고 합니다. 미각도 발달되어 있는데 단맛에 대한 발달이 먼저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유랑 분유 모두 달달하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한두 시간마다 먹고 한 번에 많이 못 먹느냐. 아이 위 사이즈는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30cc부터 40cc, 50cc 이렇게 조금씩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역류를 할 수 있는데 수유를 하고 나면 이제 트림을 시키게 되죠. 근데 트림을 시킬 때 아이가 실제로 어른들처럼 공기를 꺽꺽꺽꺽 내뱉는 건 아니에요. 공기를 실제로 내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을 높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화를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랑 좀 그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유하고 나면 아이의 배가 볼록해집니다. 너무너무 당연히 그런데요. 그 다음 수유하기 전에는 부드럽게 만져줘야 되거든요. 계속 빵빵하게 부어 올라 있고 뭔가 딱딱한 공을 만지듯이 만져진다면 소아과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탯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서 3주 내로 떨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떨어지기 전에 매일매일 소독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알코올을 바르거나 헥시딘 용액을 바를 필요는 없다. 대신에 기저귀를 좀 아래로 접어주시고 탯줄이 기저귀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통목욕은 가급적 피하고 부부 목욕을 해주는 게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쯤에서는 피가 몇 방울씩 묻어나는 거는 정상이에요. 괜찮은데 고름이 난다. 탯줄 주변으로 피부가 빨개졌다든지 건드리거나 하면 아파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탯줄이 떨어지고 나서 빨갛게 덩어리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유가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이가 울거나 힘주면은 배꼽 부분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배꼽 탈장이라고 하는데요. 복벽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 사이로 장이 튀어나오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18개월 내로 구멍이 메꿔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드물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틀 내로 아이들이 태변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태변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장을 가득 채웠던 물질이에요. 초록색과 검은색 사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들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배출이 되게 됩니다. 태변이 다 나오고 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아이가 있고 며칠에 한 번씩 보는 아이가 있고요. 네, 그 횟수는 사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횟수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색깔이 하얀색 아니면 레몬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기름이 둥둥 떠 있는 이런 변, 담즙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황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후로 생길 수 있고 모유만 먹는 경우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라고 한다면 이제 입원해서 광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다려 보는데요. 이때 모유를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올바른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겪으면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또 일시적인 변화들이 있는데요. 엄마의 여성 호르몬 때문에 유방이 좀 부풀어 오르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짜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천유막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보일 수 있거든요. 거짓 월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경미한 질출혈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얀색 분비물도 질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그걸 다 닦아내려고 너무 깨끗하게 이제 자극을 하는 건 사실 추천되지 않고요. 음순에 똥이 묻어 있는 것만 열심히 닦아주시고 그 외에 분비물들은 열심히 닦으실 필요 없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기가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소변 보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엄마한테 빨리 피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 음경 끝에 천연 분비물들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 포피라고 하는 얇은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제껴지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누 거품이나 아기용 클렌저로 가볍게 씻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포대기 상식 말씀드릴게요. 엉덩이랑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상태로 포대기로 감싸셔야 돼요. 다리가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M자형으로 구부러져야지 되고 일자로 딱 붙어있는 상태로 포대기를 매시면 고관절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 이럴 때는 아이가 이제 과열될 수가 있어요. 재질을 가벼운 재질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집으려고 아이가 뭔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포대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